자, 그 다음에 이제, 자, 책은 이제 412페이지 한번 펴보시고, 제목이 이제 등기 원인을 증명하는 정보. 간단히 그렇게 불러요. 등기 원인 정보. 자, 그러면 또 올려보세요. 등기 원인 정보는, 자, 간단히 말하면 뭐? 등기 원인 정보. 그랬으니까, 여기는 무슨 계약서. 계약서를 이렇게 불러요, 이제. 등기 원인 정보라 부르고. 요 파트는 나중에 시험 보러 하시면 딱 시험 문제 한 가지예요. 한 가지인데, 자, 잠깐 볼게요. 자, 첫 번째 이제 신청서 한번 봤고요. 자, 두 번째 요거 왔어요, 이제. 등기 원인 정보. 앞으로 이렇게 이해하세요. 자, 원인 정보는 대표가 이제 요거예요, 이제. 계약서. 계약서가 이제 대표적인 원인 정보입니다. 그래서 저 책에 하나 적어 놓으시면 될 것 같아요. 거기 왼쪽 날개에 있어요. 왼쪽 날개. 자, 매매 계약서가 대표적인 서류이다. 매매 계약서. 이렇게 보시면 되고. 한번 또 올려보세요. 이게 기억이 나나 안 나나? 우리가 지난주에 판결 받으면 단독 신청할 수 있죠. 그러면 판결에 의한 등기할 때 등기 원인 정보는 판결서가 원인 정보가 되는 거예요. 판결서도 가능해요. 이렇게 이제. 또는 이제 하나 이제 알려드리면 이제 상속 등기해야 되겠죠? 상속 등기는 계약서가 없잖아요. 그럼 내가 상속인이 어디 나와요? 가족관계 증명서. 이렇게 되겠지. 이제. 이 대표 이제 원인 정보들입니다. 이렇게 이제 붙이면 돼. 근데 이제 문제가 하나 있어요. 이제 보세요. 원인 정보는 계약서죠. 그럼 계약서인데 우리가 계약서를 쓸 때 한번 이제 보세요. 계약서를 쓸 때 그 계약서에다가 매매 대금을 고지고대로 다 적어요? 지 맘대로 막 적어와요? 우린 고지고대로 쓰죠. 사회에서는 안 그래. 업계약, 다운계약 막 들어봤어 안 들어봤어요? 계약서 대금 막 지 맘대로 적어와요. 이 계약서 가지고 문제가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그 계약서를 이제 확인을 한 번 더 해야 돼. 국가기관에서. 그래서 이제 검인계약서라는 제도입니다. 이제 그 뭔가 하면 요 계약서를 국가기관에 확인을 받아야 돼요. 요게 검인계약서예요. 그 앞으로 이제 이렇게 얘기하세요. 이제 자, 검인계약서는요 딱 한 문장 외우셔야 돼. 자, 검인계약서 검인은 언제 받아야 한다? 딱 두 단어. 계약을 원인으로 소유권을 이전할 때. 줄 그세요. 이제 계약 플러스 소유권 이전. 거기서 검인에서 별표 하나 치시고 검인계약서. 동그라미 2번. 검인이 필요한 경우 기업번에 별표 치세요. 줄 그세요. 계약을 원인으로 하는 무슨 등기?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하는 때. 이제 요 문장이 포인트예요. 이제 앞으로 이렇게 얘기하세요. 자, 검인은 언제 검인 대상? 계약을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할 때. 두 단어로 확인을 해야 돼 이제. 자, 그럼 이제 고개 드시고 이제 책 좀 이따 보시고. 자, 그럼 검인은 언제 고인받으라고요? 계약을 원인으로 소유권을 이전할 때. 그럼 이제 첫 번째 한번 보세요. 소유권 등기하는데요. 원인이 계약이 아니야. 상속, 수용, 시효 취득, 경매. 이런 경우라면 별도로 검인은 받아야 안 받아요? 왜 안 받아요? 계약이 아니잖아. 그거 안 받는 거야. 계약이 아니니까. 이렇게 따져보는 거라고. 다시. 검인은 언제 검인 대상? 계약을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다. 그럼 이제 소유권 등기 하는데 등기 원인이 상속, 수용, 시효 취득, 경매라면 검인받을 필요가 없다지. 왜? 계약이 아니니까. 이렇게 따져보는 거야. 외우는 게 아니고. 자, 두 번째는 보세요. 이번은 이제 계약은 계약인데 소유권 이전 등기가 아니야. 전세권 설정, 저당권 설정 이런 거. 또 소유권 이전 가등기할 때 이때는 검인을 받아야 말아요. 왜 안 받아요? 소유권 이전이 아니잖아. 이렇게 따져보는 거야. 자, 또는 보세요. 이제 이번에 계약을 원인으로 소유권 등기하는데 계약의 일방이 국가나 지자체예요. 계약의 일방이 국가나 지자체일 때는 별도로 검인은 받아야 돼요? 말아야 돼요? 받을 필요가 없지. 왜 안 받아? 믿을 수 있다. 그 말이 되겠죠. 이제. 또 이제 어려운 사항인데 이번에 보세요. 요적에는 이제 토지 거래 허가를 받았어요. 그럼 별도로 검인은 또 받을까 말까요? 허가를 받았는데 검인을 또 받아야 돼요? 피치. 이제 우인다 이제 검인이 필요가 없다. 그런 경우라고 이렇게 이제. 이거를 외운다가 아니고 요거 하나 가지고 뽑아내야 돼. 한 문장 다시 이제 외우셔야 돼. 검인은 언제 검인 대상? 계약 플러스 소유권 이전. 그럼 이제 계약이 아니라면 받을 필요가 없다. 소유권 이전이 아니라도 받을 필요 없는 거고.
또 이제 계약의 일방이 이제 국가나 지자체라면 거인받을 필요가 없다가 되겠죠. 이제 이렇게 따져보는 거지 이거를 외워가지고 문제를 푼다? 그건 아닙니다. 오케이 이제 그래서 책에서 줄 준 거 볼게요. 3번 거민이 필요하지 않은 경우 1번 줄 그세요. 자, 계약이 아닌 줄 긋고 이제 옆에 이제 예를 보세요. 이제 뭐 경매, 상소, CO2 등 수용 같은 거 받을 필요가 없다 돼 있고 자, 그 다음에 소유권 니은번 전세권 설정 저도 설정돼 있고 자, 그 다음 줄 긋으세요. 그 뒤에 중요한 질문 하나 있어. 줄 좀 그세요. 계약의 해제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의 말소 등기 신청. 줄 긋어요? 자, 고개 드시고, 그럼 이제 보세요. 이제 이렇게 나왔어요. 지금 계약을 해제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에 말소 등기할 때는 거민을 받으래요, 말래요? 받을 필요가 없다. 그러면 자, 외우는 거 아니야. 그러면 계약을 해제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에 말소 등기할 때는 거민을 왜 안 받아요? 해제됐으니까. 그런 게 어딨어. 왜 안 받아? 여기는 소유권 이전 등기에 말소 등기잖아. 이전 등기예요? 그러니까 안 받는 거지. 너 봐봐. 지금 뭔가 지금 또 놀라는 표정인데. 자, 다시 거민은 언제 거민 대상? 계약을 플러스 소유권 이전 등기잖아. 여기는 무슨 등기야? 말소 등기잖아. 그러니까 고의 받을 필요가? 그래서 없다는 거야. 어려운 거 아니라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이제 거민 나오면 따져보는 거야. 거민 딱 나오면 첫 번째 원인이 계약이냐 아니냐 이것부터 따져봐야지. 또 소유권 이전인지 아닌지 이게 포인트라고. 그럼 여기는 이제 계약을 해제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에 말소 등기니까 거민이 필요하다 필요 없다? 필요 없다야. 왜? 이전 등기가 아니고 말소 등기니까 이렇게 한 거지. 그러니까 뭘 외우길 맨날. 그래서 이제 앞으로 거민은 이거 하나 외우는 거야. 계약 플러스 소유권 이전 이렇게 딱 되고. 자, 또 한 문장이 있어요. 리을번 토지거래 허가 구역. 토지거래 허가를 받았어요. 그럼 별도로 거민을 또 받아야 돼 말아야 돼? 받을 필요가 없다 그 말이에요. 이렇게 이제. 이거 나중에 공부하면 이제 나중에 다른 데서 또 나올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하세요. 이제 요걸 읽어보는 거지 외우실 필요는 없고 딱 하나만 이제 오늘은 하나 외우는 거예요. 거민은 언제 거민 대상? 계약 플러스 소유권 이전 딱 두 단어 이렇게 이제. 그 앞으로 이런 질문 시험 나오는 거예요. 이제. 그럼 따져보는 거예요. 계약인지 아닌지 이전인지 아닌지 이거 구분하시면 문제는 풀립니다. 이렇게 이제. 그래서 하나 끝났고 옆에 이제 3번 가보시죠. 자, 요게 되게 좀 어려운 서류예요. 자, 이제 보세요. 3번. 정신명칭이 되게 길죠. 이렇게 돼 있어요. 등기 의무자의 권리에 관한 등기 필정보. 그 정신 및 풀네임 딱 외우셔야 돼. 다시. 자, 정신명칭이 뭐다? 등기 의무자의 권리에 관한 등기 필정보. 요게 의미가 있어요. 이루어져 설명 좀 드릴게. 이제 이번에 이제 보세요. 갑이라는 사람이 건물을 처음 지었어요. 자, 건물을 처음 지었다. 갑이. 그럼 등기소 가서 이제 무슨 등기해야죠? 그렇지. 소유권 보존 등기. 등기 딱 했어. 그럼 이제 등기한이 보세요. 이제 갑으로 등기했으니까 등기한이 갑이 소유자구나 알아야 몰라요? 알지. 그럼 이제 등기소가 갑한테 뭘 주는 거야? 등기필 정보를 주는 거예요. 이제 갑이 이제 하나 받았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자, 두 번째 갑이 이제 자기 이름 바꿨어요. 이름 바꿨다. 무슨 등기해야죠? 그때 이렇게 이제 정신명칭 이제 등기 명의인 갑으로 등기했으니까 등기 명의인 이제 표시 변경 등기해야 돼요. 그럼 이제 문제는 보세요. 자, 이거 하나 말씀드리면 지금 여기가 등기필 정보라고 되어 있죠. 이게 과거에는 등기필증 그랬어요. 등기필증은 어떤지 등기한 필증을 다 줬어요. 할 때마다 다. 그럼 이제 갑이요. 이름 바꿨죠. 그럼 등기한 이제 갑한테 또 주는 거야. 이름 바꾼 거. 등기명의인 표시 변경 등기 필증을 또 줘요. 이제. 옛날에 다 줬었어요. 또 그 다음에 이제 갑이요. 자기 집을 이제 2층짜리를 3층 올렸어요.
2층을 3층 만들었다. 무슨 등기해야 돼? 그건 이제 이렇게 했지. 건물 표시 변경 등기해야 돼요. 그럼 또 줘. 필증을. 옛날 필증의 특징이 뭔가 하면요. 등기할 때마다 다 줬어요. 등기할 때마다 계속. 그럼 갑이라는 사람이 등기가 취미생활이야. 그러면 등기 필증 엄청 많을 수도 있다고. 근데 그 후에 이제 갑과 을이요. 부동산에 대해서 매매 계약을 체결했어요. 을이 갑에게 대금을 줬어 이제. 을이 갑한테 이제 매매 대금 딱 주고 이제 이래죠. 야 등기하게 필증 가지고 와 이렇게 합니다. 갑이 등기 필증을 이만큼 들고 왔어요. 자 뽑아. 뭘 뽑아야 돼? 그게 저거야. 등기 의무자의 권리에 관한 등기 필증이에요. 그러면 갑이요. 제일 처음에 권리 등기 뭐 했죠? 그치, 보존 등기 하는 거죠. 그거 줘라 그 말이에요. 그럼 가면 이제 지금은 안 해줬는데 옛날에 등기 필증은요. 필증이 되게 많이 줬었어요. 할 때마다 계속. 그래서 이제 이게 정심해지고 이제 의무자의 권리에 관한 여기 그래서 나온 말입니다. 이제. 그리고 이제 무슨 이제 그럼요. 자, 을이 대금 줬죠? 그럼 갑이 이제 이래야 돼. 소유권 보존등기 필증을 주는 거예요. 이제. 그거 가지고 등기로 딱 가요. 그럼 문제는 보세요. 이제 등기하는 을이 가지고 온 등기 필증을 딱 보고 나면 아 정말로 팔았구나. 믿을 수 있다 없다.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럼 이제 을 앞으로 등기하고 자 그다음 이제 을이 이제 소유자죠. 을이 이제 병한테 전세권 설정합니다. 그럼 이제 병이 무슨 등기하러 와야 돼요? 전세권 설정하러 와야죠. 그러면 이제 병이 등기소 올 때 이제 뭐 가지고 와야 돼? 누구 거? 을 거. 을의 뭐? 소유권 이전 등기한 필증을 가지고 오는 거죠. 이렇게 이제. 그래서 이제 문제는 보세요. 이제 정신명치 이렇게 한 거야. 등기 의무자의 권리에 관한 등기 필증입니다. 이렇게 이제. 근데 이제 지금은 등기필 정보 그랬죠. 지금은 종교 뭔가 하면 지금 표시 등기할 때는 필 정보를 아예 안 줘요. 그냥. 지금 이제 언제나 권리 등기만 주게 돼 있습니다. 이제. 첫 번째 이어서 이제 다시 이제 등기필 정보의 정식 명칭이 뭐다? 등기 의무자의 권리에 관한 등기필 정보. 이렇게 나온 거예요. 이게 이제 풀 네임이에요. 그럼 이제 보세요. 다시. 이제 과거는 등기필증이고 지금 등기필 정보예요. 자, 그럼 이제 등기필 정보는 등기할 때 원칙은 제출해야 돼요. 원칙은. 근데 이걸 제출을 안 할 수도 있어요. 이게 불제출이에요. 제출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 이렇게. 또 하나 이제 보세요. 이제 갑이 소유자죠. 그럼 얘가요. 등기필 정보를 잃어버릴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럼 이제 자, 근데 뭔가 이제 방법이 필요하겠죠? 그게 여기입니다. 정보를 멸실했을 때. 요 두 가지가 이제 우리 시험에 이제 빈출 문제예요. 이렇게 이제. 자, 이제 고기 한번 들어보시고 다시 정리 한번 할게요. 앞으로 이제 이렇게 이해하세요. 등기필 정보는 자, 정식 명칭이 뭐다? 등기 의무자의 권리에 관한 등기필 정보고. 그리고 등기 신청할 때는 원칙은 등기필 정보를 제출한다 안 한다? 한다가 돼야 돼. 원칙 한다. 한다가 돼야 되고. 근데 이제 문제는 이제 제출하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첫 번째 이렇게 하세요. 이 명칭을 똑같이 대입시키세요. 이렇게 이제 하나씩. 첫 번째 등기 의무자가 없는 등기할 때 의무자가 없어요. 그럼 그때는 정보를 제출해요 안 해요? 안 하죠. 그럼 이제 문제 자 의무자가 없는 등기는 뭐가 있을까요? 이거 이제 소유권 보존 등기할 때 상속 등기할 때 상속 등기할 때는 피상속인 주고 없으니까 의무자가 없다 이렇게 표현한 거고 이제 두 번째는 이제 권리에 관한 그랬죠? 그럼 이제 만약에 권리 등기가 아니다. 권리 등기 반대말 뭐? 또 의무 등기 그러지 말고 반대말이 표시의 등기. 표시 등기는 무슨 권리 변화가 있어요, 없어요? 권리 변화가 없어요. 그럼 국가가 이제 굳이 확인할 필요가 없다 그 말이지. 대표 세 가지. 첫 번째, 등기 명의인 표시 변경. 뭐 토지나 건물의 표시 변경. 또 하나 이제 멸실 등기. 이게 이제 표시 등기입니다. 이제 세 번째는 등기의 진정성 보장. 자, 진정성 보장. 믿을 수 있다, 믿을 수 없다. 있죠. 그럼 제출할 필요가 없지. 그럼 여기서 이제 진정성 보장 대표가 이거 이제 판결에 의한 등기. 판결받아 등기하죠. 자, 이제 첫 번째고 이제 또 하나 이제 간공서 촉탁 등기. 그럼 촉탁 등기도 믿을 수 있다, 믿을 수 없다. 있다 이렇게 해요 이제. 그래서 앞으로 이렇게 하세요 이제. 크게 흐름을 잡으셔야 돼. 등기필 정보는 등기할 때 원칙은 제출한다 안 한다? 한다 원칙이고 제출하지 않는 경우가 있더라.
첫 번째는 이제 다시 정리할게요. 의무자가 없는 등기. 뭐 있다? 보존 등기나 상속 등기. 두 번째는 이제 권리 등기가 아닐 때. 권리 등기 아니다. 무슨 등기? 표시의 등기. 필요가 없고. 또 이제 진정성 보장될 때. 자, 그림 하나 보실래요? 자, 이 어떤 거 봐요. 갑과 을이 이제 부동산에 대해서 매매 계약을 체결했어요. 을이 갑에게 대금을 줬어요. 그럼 을이 갑한테 그만 등기하게 정보 가지고 와 이렇게 하죠? 갑이 정보를 안 넘겨요. 갑이 안 주면은 을이 등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이제 어디 가야 돼? 법원에 이제 소송 제기해야지. 자, 그럼 보세요. 법원은 크게 3개 따져봐요. 첫 번째, 법률행위 있냐 없냐. 계약이 있었고. 두 번째가 이제 이행기가 도래했냐 안 했냐. 도래했고. 세 번째, 대금 지급했냐 안 했냐. 이상 없으면 판결 나와요. 요렇게. 자, 판결이 이제 이렇게 나왔어요. 이제 갑은 을에게 등기를 이행하라. 이행하라. 무슨 판결? 이행 판결. 문제는 이제 판결 떨어지면 보세요. 요 갑이 순순히 이제 을한테 등기를 해줘 안 해줘? 평소 안 해줬죠. 소송 졌지. 갑이 협력해야 안 해? 협력 안 할 거 아니야. 그럼 이제 을이 이제 혼자 딱 가야지 등기소에. 어차피 협력 안 할 거니까. 자, 근데 이제 그럼 을은 등기소에 이제 뭐 가지고 가면 돼요? 판결서. 그러면 보세요. 을이 이제 소송 승소해서 이제 판결서에 등기할 때 이때는 갑의 등기필 정보를 첨부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 말이지. 왜? 안 주니까. 없으니까. 오케이. 어려운 거 아니죠? 그림 보고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파트가 이제 우리가 이제 단골 지문입니다. 이렇게 이제 보셔야 돼. 그래서 이제 빈출 지문이고, 자 다시 이제 원칙은 첨부하는 거예요. 이제 첨부하지 않는 경우가 있더라. 됐고 하나. 멸실을 한번 이제 보세요. 이제 갑과 을이 매매 계약을 체결했어요. 을이 갑에게 대금을 다 줬어. 을이 갑한테 이제 야 등기하게 자 정보 가지고 와 이렇게 했더니 저 갑이요 잃어버리고 없대. 그럴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래서 갑한테 야 너 정보 없다며? 너 평생 그 집 살아. 그럼 돼요, 안 돼요? 안 되지. 자, 그럼 문제는 보세요. 갑이 정보를 잃어버리고 없어 지금. 그럼 갑이 등기소 가서 이제 재발급 신청하면 재발급 해줘 안 해줘? 해줘 안 해줘? 절대로 안 해줘. 왜가 안 봐요? 이 등기필 정보가요 권리자를 확인하는 서류라고. 재발급 자꾸 해줘버리면 또 복잡해져요 지금. 그래서 절대로 안 해줘요. 그래서 이제 방법이 그래서 이제 3가지가 필요한 거예요. 이제 어떻게 줄 거 보세요. 자, 멸실 4번 멸실한 경우 첫 번째 의무자 또는 법정 대리인이 직접 출석한다. 직접 출석. 자, 이렇게 된 거야 이제. 자, 등기할 때는 을은 출석을 하겠죠 등기소에. 자, 을이 갈 때 이제 누가 따라와라? 갑이 따라와라 그 말이야. 갑이 등기소 딱 가가지고 신분증 딱 보여주고요. 내 갑이다 왜 이렇게 확인해 시켜주면 확인돼야 안 돼. 가장 좋은 방법이지. 첫 번째 의무자가 직접 출석한다 됐고. 두 번째가 이제 변호사 법무사한테 위임을 하면 돼요. 줄 읽으세요. 변호사 법무사의 위임 확인 정보. 요거는 이제 그 다음 줄 그 옆에 줄 보세요. 이제 가로 속에 변호사나 법무사의 한한다. 일반 대리인들은 안 돼요. 누구만? 변호사 법무사만 되고. 세 번째 이제 공증서 부본 제출하면 돼요. 부본은 복사본 그 말이죠. 이제 공증받아와라 그 말입니다. 다시 갑이라는 사람이 정보를 멸실했다. 방법은 3가지. 첫 번째는 뭐고? 의무자가 직접 출석한다. 두 번째 이제 변호사 법무사의 위임 확인 정보. 세 번째는 공증서 부본. 딱 3가지고요. 요거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근데 하나 재밌는 거. 또 가끔 이게 수업해 보면요. 와서 꼭 자꾸 우겨 또 재발급 받았다고. 자꾸 와서 우겨요 또. 그래서 내가 이제 무슨 말인지 알아. 오면요. 내가 물어봐요. 얼마 냈어요? 라고 물어봐요. 그러면 10만원 낸 분도 있고 5만원 낸 분도 있어요. 그건 뭔가 하면 그거는 이제 여기 변호사 법무사의 위임 확인 정보야. 이걸 그렇게 표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경우는 달라요. 이렇게 이제 됐고. 어떻게 한번 보여드릴게. 그 다음 장 가보세요. 자, 414페이지 가보시면 어디 갔어 또.
보여드릴게요. 요게 이제 양식이 이렇게 돼 있어요. 자, 보세요. 어떻게 돼 있나? 자, 일단 우선 이제 누가 앞으로 등기했어요? 김갑동 앞으로 등기해놨죠? 자, 김갑동 딱 등기돼 있고. 그 이제 등기된 김갑동에 이제 뭐 적어야 돼? 성명, 주민번호와 주소 적었고. 그 다음 이제 등기한 내용을 좀 알려줘야 되겠죠? 여기서 적어놔요, 이제. 자, 접수일자도 나와 있고, 뭐 등기 목적은 소유권 이전, 등기 원인은 매매. 알려줬어요, 이제. 알려줬고, 등기한 내용을. 자, 그 다음 밑에 보세요. 자, 여기 보시면 이제 일련 번호라고 돼 있죠? 줄 그세요. 일련 번호. 일련 번호에 줄을 쫙 긋고 이렇게 이제 부동산마다 다 달라요. 일련 번호가. 밑에는 이제 요거가 됐어요. 비밀번호. 자, 근데 문제. 우리 요거 비밀번호 이런 거 언제 봤죠? 이런 거 언제 봤어? 우리 옛날에 인터넷 뱅킹 할 때 보안 카드예요. 여기 보세요. 여기 부자 기준선 돼 있지. 이렇게 이제 보세요. 이제 등기 딱 해가지고 이게 나왔어요. 이 포스트잇 딱 붙여놨어. 포스트잇으로 이렇게. 이거 함부로 보면 안 되니까. 여기 딱 붙여놨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사용할 때 이제 쓰면 되고. 자, 50개 이제 비밀번호 50개죠. 요즘 나중에 알려주면 돼 다. 이게 이제 일련번호 비밀번호예요. 어떻게 쓰는지 알려드릴게. 자, 앞장 가보세요. 자, 411페이지. 410페이지. 자, 410페이지 가보세요. 요렇게 돼 있어, 이제. 자, 의무자, 권리자. 보세요, 이제. 의무자는 이대백이죠. 권리자가 누구예요? 김갑동이에요, 이제. 그럼 이제 요거는 이제 이대백이가 김갑동한테 물건을 요렇게 팔았다 그 말이죠. 그럼 보세요. 의무자까지 이대백 거예요. 자, 그 다음 장 가보세요. 옆에 페이지. 요 가운데 이렇게 돼 있어요, 이제. 가운데 가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이제. 의무자의 등기필 정보라고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이제. 자, 보세요. 의무자는 누구예요? 이대백이. 이렇게 돼 있고. 여기 일련번호 딱 돼 있죠? 비밀번호 이렇게 쓰는 거야. 40번째 거 이렇게 썼다. 그 말입니다. 이렇게 이제. 그럼 이제 보세요. 이대백이가 이제 이렇게 알려주면 이제 굳이 이제 등필증은 줄 필요가 없다. 그 말이 되겠지, 이제. 그게 중요한 게 뭔가 하면 옛날에 등기 필증을 옛날에는 통째로 넘겼거든요. 지금은 그렇게 안 해요. 이제 이거 두 개 알려주면 돼. 뭐와 뭐를? 일련번호하고요. 비밀번호 알려주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이제. 이렇게 함으로써 이제 권리관계를 확인할 수 있다. 그 뜻이 된 거예요. 이렇게. 어떻게 쓰는 거 양식 보시면 되고 이렇게 하세요. 이제 여기가 이제 우리 흔히 말하는 등기필 정보고. 자, 보세요. 이제 다시 그 함부로 이제 보세요. 일련번호 비밀번호 이거 함부로 알려주면 돼, 안 돼?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여기가 이제 중요한 이제 권리관계 행사할 때 이제 중요한 확인할 부분입니다. 또 하나 내가 보여드릴게. 자꾸 우기는 분들이 있어가지고 요 끝에 보세요. 요 끝에 자, 등기필 정보 및 완료 통지서는 종래 등기필증을 대신하여 발행된 것으로 분실 시, 자, 막 줄도 거놨어. 재발급되지 아니하니 어떻게 하라고? 보관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재발급 해줘, 안 해줘요? 절대로 안 해줘. 방법 세 가지 뭐 있다? 첫 번째, 의무자가 직접 출석한다. 두 번째가 변호사, 법무사의 위임 확인 정보. 세 번째가 이제 공증서 부본. 이렇게 이제. 그래서 이제 그 두 개 꼭 보셔야 돼. 이제 물첨부와 몇실. 이렇게 이제. 그래서 우리 시험에서 가장 흔히 나오는 소리가 여기에요. 등기필 정보 되고. 자, 그다음에 이제 한 개 더 알려드리면 이제 인감증명. 자, 415페이지 인감증명인데. 인감증명은 간단하게 이렇게 얘기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제출하는 경우만. 자, 다시 이제 확인할게요. 자, 등기할 때 가지고 인감증명 요거는 등기 권리자, 의무자 누구 거? 등기 의무자 거. 권리 잃어버린 사람을 보호해야 된다. 그 뜻이에요, 이제. 됐고, 여기 이제 앞으로 요거 보시면 돼. 제출을 요하는 경우, 그 책에 제가 3개 적어 놨어요. 1번에 줄 준 거 보세요. 소유권의 등기명인이 등기 의무자로서 신청한 경우. 여기서 보세요. 여기서 이제 다시 소유권의 등기명인 줄 그세요. 소유권의 등기명인. 요거는 한 단어로 뭘까요? 소유권의 등기명인. 요게 소유자야, 소유자.
좀 있어 보이는데 간단히 그거예요. 그 앞으로 이렇게 하면 돼. 이제. 그러면 인감지명은 언제 제출한다? 소유자가 등기 의무자인 때 갖고 와라 그 말이에요. 이제. 자, 하나 이제 외우는 거예요. 인감지명은 언제 첨부한다? 소유자가 등기 의무자인 때. 한 가지 이렇게 보시면 돼. 됐고. 근데 문제는 그 문제가 이제 앞으로 소유자가 등기 의무자인 거 이 등기를 다 외우시려고? 뭐 굳이 그걸 외운데 뭐 내가 말리진 않아. 외울 필요가 없어. 자, 고개 드시고 보세요. 이제 갑이 소유자예요. 소유자. 근데 갑과 을이 부동산에 대해서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을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할 때 인감지명은 첨부해요, 안 해요? 첨부해야지. 왜? 자, 소유권 등기죠? 이렇게 소유자가 등기 의무자니까 갚고 줘라 그 말이죠. 이렇게 이제 이렇게 따져보는 거야. 그럼 이제 을이 소유자예요. 이번에 이제 을이 병한테 전세권을 설정할 때 을과 병이 전세권 설정 등기할 때는 인감증명 첨부한다 안 한다? 한다 안 한다? 한다. 왜 한다? 그럼 소유자가 의무자니까 첨부해야지. 이렇게 따져보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을과 병이 전세권을 말소할 때 을과 병이 전세권을 말소할 때는 인감증명을 첨부한다 안 한다? 왜 안 한다? 자, 다시 이제 자 보세요. 전세권을 말소할 때는 의무자가 누구야? 오, 병의 등기 지우니까 병이죠? 소유자예요? 그럼 필요 없는 거야. 이 외운 게 아니고 자꾸 대입식을 보는 거예요. 이제 딱 하나 외우는 거예요. 인감증명은 언제 첨부한다? 소유자가 등기 의무자인 때. 또 이제 한 개 더 못 믿겠어 이제. 또 더 찔러 봐야 돼 이제. 다시 이제 자, 을이 소유자예요. 이번에 을과 정이 이제 을이 정한테 이제 돈 빌렸어. 을과 정이 이제 저당권 설정 등기할 때는 인감증명을 첨부한다 안 한다? 왜 한다? 소유자가 의무자니까 첨부해야지. 됐고. 그 다음 이제 을과 정이 저당권 말소할 때 이제 을과 정이 저당권 말소 등기할 때 인감증명 첨부한다 안 한다? 왜 안 한다? 의무자는 누구? 정이죠? 소유자예요? 그럼 필요 없는 거지. 그러니까 요거 하나 딱 외우는 거야 앞으로. 인감증명 언제 제출한다? 소유자가 등기 의무자인 때. 이렇게 이제 가장 이제 대표 지문입니다. 이렇게 이제 하나. 그럼 이제 됐고, 자 어려운 거 하나 설명드릴게. 자, 그 두 번째는 줄 거보세요. 소유권의 가등기 명인이 줄 긋고, 소유권의 가등기 명인이 가등기 말소등기를 신청할 때, 이거 좀 특수한 경우예요. 한번 들어만 놓으세요. 오늘은. 자, 제가 수업 시간에 가등기 이렇게 예를 들었죠. 아버지는 A고 아들은 B예요. 이제 이렇게 해서 아버지 아들한테 이제 시험 붙으면 사무실 주기 약속을 딱 했어요. 시험 붙으면 사무실 주기로 약속 오늘 했는데 요 B 시험 언제 붙어요? 내년 10월 달에. 그럼 이제 B가 시험 붙으면 A한테 사무실 달라 요구할 수 있죠. 그 권리를 좀 미리 지켜야 돼 말아야 돼. 그때 하는 게 가등기예요. 그럼 이제 아버지가 A고 아들이 B인데 이렇게 해서 이제 아버지 아들한테 소유권 이전에 가등기 할 때는 소유권 주기로 가등기 하는 거예요. 인감증명을 첨부해요 안 해요? 첨부? 해야지. 아버지가 소유자잖아. 소유자 의무자에게 첨부를 해야 되겠지. 근데 이제 자 가등기 해놨어요. 근데 B가 딱 가보니까요 이 사무실이 아니고 창고야 창고. 사무실 꼭 가져야 돼요? 기분 나빠졌지. 안 가질래. 그래서 B가 이제 보세요. B가 필요 없다. 그래서 B가 자기 명의의 소유권에 관한 가등기를 말소합니다. 그 문제는 보세요. B가 이제 사무실에 관해서 이제 소유권에 관한 가등기를 말소할 때는 원칙은 인감이 필요해요, 필요 없어요? 얘 소유자예요? 아니죠. 원래 필요 없는 거지. 자, 근데 문제는 보세요. 지금 얘가요. 얘는 가등기 기한 분야면 소유자가 되겠죠. 소유자 될 사람이 그 가능성을 포기하겠대. 그럼 얘 이제 지정신인지 아닌지 알아봐야 돼 말아야 돼?
그러니까 뭐 갖고 와라? 인감투표라 그 말이야. 이 가등기는 무슨 가등기만? 소유권에 관한 가등기만이에요. 소유권이 아니고 다른 가등기는 아니야. 그럼 한 번 더 보세요. 이제 아들한테 이렇게 해서 이제 시험 붙으면은 전세권을 주겠다. B 앞으로 이제 전세권 설정 가등기를 해놨어요. 전세권에 관한 가등기 해놨어. 근데 마음에 안 들어. 안 가질래 필요 없다. 그래서 이 B가 자기 명의의 전세권에 관한 가등기를 말소할 때는 인감증명은 필요하다, 필요 없다? 필요 없다예요. 전세권 좀 포기해도 된다 그 말이에요. 가등기 말소는 무슨 가등기만? 소유권에 관한 가등기만. 이렇게 이제 좀 특이한 점인 때 보셔야 돼요. 이렇게 이제. 그래서 앞으로 이제 요 인감증명 요 하나 딱 기억하시면 돼. 인감은 언제 첨부한다? 소유자가 등기 의무자인 때 이렇게 하나 되고. 그다음 이제 유효기간 보세요. 이제 유효기간은 얼마? 이제 3개월 줄 긋고. 우리 인감대로 어디 가죠? 인감대로 동사무소 가야죠. 근데 이 보세요. 그 동사무소 가면요 꼭 물어봐요. 무슨 용도냐고. 그럼 이제 인감주 용도는 언제만 적어요? 부동산 매도용만. 그때는 꼼꼼하게 심사합니다. 그래서 이제 줄 하나 거주세요. 이제 자 부동산 매도용 인감일 때 매매 외에는 별도 용도를 확인하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여기까지가 이제 중요한 서류들이에요. 이제 다시 한번 볼게요. 우리 오늘 서류 지금 4개 나왔어요. 첫 번째가 이제 등기 신청 정보. 두 번째가 등기 원인 정보. 세 번째가 등기필 정보. 네 번째가 인감증명. 이 정도 보시면 되고, 나중에 다른 서류들은 이제 특징이 뭔가면요. 다른 서류들은 주로 거기 나와요. 중개사법시험에 나오는 거, 공법시험에 나온 서류들이 주로 언급됩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 그 다음 이제 4번에 이제 등기 신청 방법은 좀 간단하게 볼게요. 자, 등기 신청. 원래 우리 등기하려면 등기소 출석을 해야 돼요. 원래 등기는 방문 시행이 원칙입니다. 출석을 요한다. 그 말이고. 근데 지금은 이제 출석 안 하고 인터넷으로 전자 신청할 수 있어요. 여기가 이제 됐고, 해서 특징은 뭔가 하면 요 파트가 막 시험에 빈번히 뜨진 않아요. 그래서 흐름만 잡으시면 돼. 그래서 원칙은 뭐다? 방문 신청이고, 예외가 이제 전자인데, 전자 파트는 자, 그 다음 넘어가 주셔서 이제 첫 번째. 2번에 2번 가보세요. 사용자 등록. 여기가 가끔 언급이 돼요, 시험에. 자, 이제 특징이 뭔가 하면, 자, 보세요. 내가, 자, 등기를 이제 전자 신청을 하려면 사전에 요거 먼저 해야 돼. 사용자 등록을. 그럼 이렇게 할게요, 이제. 자, 전자 신청할 때는 등기소에 출석을 해요, 안 해요? 전자 신청할 때는 안 해요. 인터넷 신청하는 거니까. 자, 근데 이렇게 하세요. 사용자 등록 반드시 출석을 해야 돼. 줄 그셔야 돼, 이제. 2번에 1번. 자, 2번 1번 보시면 두 번째 줄 중간에 자격자 대리인이 최초의 신청 전에 자, 뭘 해야 한다? 사용자 등록을 해야 한다. 됐고. 그 다음 동그라미 2번 두 번째 줄. 자, 등기소에 뭐 하여? 출석하여. 꼭 그 말이 와야 돼, 이제. 그럼 이제 신청서 제출한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구분할 게 뭔가 하면 여기에요. 전자 신청은 출석을 한다, 안 한다? 안 하고. 사용자 등록은 출석을 해야 한다. 요 말이 중요해, 이제. 요게 의외로 쏙는 지문 중에 하나입니다. 시험에 이제 됐고. 그 다음 이제 유효기간 줄 읽으세요. 유효기간은 얼마? 3년 돼 있고. 그럼 이제 유효기간 이제 연장 신청할 수 있어요. 줄 읽으세요. 만료일 3개월 전부터 만료일까지는 뭐 할 수 있다? 연장 신청할 수 있고. 연장 기간하면 이제 그거는 3년으로 봅니다. 이렇게 이제. 그래서 요 정도 두 가지. 첫 번째, 사용자 등록은 반드시 뭘 요한다? 이제 출석을 요한다. 하나 되고. 유효기간은 얼마? 3년 되고. 뭐 이 정도죠, 이제. 그다음 이제 전자 신청할 수 있는 자. 요게 중요해. 이제 줄 그세요. 전자 신청은 자연인과 법인이 할 수 있습니다. 자연인 및 법인 되고 이제. 그 책에 줄 하나 긋게요. 그 3번에 1번에 기억번 별표 치고. 자, 이제 줄 준 거 보세요. 사용자 등록을 한 자연인. 자연인 다 되는 거 아니에요. 뭐 한? 사용자 등록한 자연인이고. 또 자연인이니까 거기 외국인은 포함 제외. 포함됩니다. 이렇게 이제. 그 다음 법인인데, 법인은 전자지명 발급받아야 돼요. 줄 그세요.
전자증명 발부받은 법인은 신청할 수 있다. 그럼 이제 이렇게 되겠네. 자, 그러면 전자 신청은 자연인 및 법인이니까 이제 비법인 사단자는 전자 신청할 수가 없다 되겠지. 이제 그 왼쪽 날개에 있어요. 왼쪽 날개 2번. 자, 비법인 사단자는 전자 신청이 되어야 한대요? 안 된다라고 돼 있고 이렇게 하나. 그다음 이제 또 하나 이제 중요한 건 이제 대리인데 보세요. 방문 신청은 대리인 제한이 없어요. 누구나 다 대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중요한 게 이제 전자 신청 대리는 변호사, 법무사만 할 수 있어요. 일반 대리인들은 안 돼. 그래서 이거 줄그세요. 이제 전자 신청 대리 줄그세요. 변호사나 법무사. 네, 그리고 이제 그 끝에 보세요. 다른 사람을 대리해서 신청할 수가 없다. 앞으로 여기 이렇게 할게요. 그래서 이제 변호사, 법무사 나와 있죠? 한 단어 이렇게 불러. 여기를 이제 자격자 대리인 그래요. 자격자 대리인만. 그래서 이제 이 파트는 시험이 나오면 아까 크게 두 가지예요. 첫 번째 사용자 등록에 관한 거 하나. 이제 누가 신청할 수 있는가 됐고. 그럼 다시 전자 신청은 원칙 자연인과 법인이죠. 자, 다시 이제 자연인은 자 이렇게 사용자 등록한 자연인이고 자연인이니까 외국인 포함 제외 포함돼 있고 법인은 뭐 해야 한다? 전자지명 발급받았을 때 되고 하나 첫 번째고 두 번째 전자 신청 대리는 누구만? 변호사, 법무사만 한 단어로 자격자 대리인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제 그래서 이 파트는 뭐 출제 비중 좀 떨어져요. 그죠? 이제 가끔씩이 나온 부분입니다. 이렇게 되고 자 그다음 이제 5번 옆에 신청 후 절차. 자 이제 절차 한번 보세요. 이제 갑과 을이 이제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을이 갑에게 이제 대금을 줬어요. 그럼 이제 갑이 을에게 이제 이렇게 했죠. 등기에 필요한 서류와 부동산을 넘겨줬어요. 그 우리 이제 자 서류 가지고 뭐 한다? 등기를 신청. 우리 지금까지 이 신청 본거에 계속 지난 지번 주 내내 신청을 하면 이제 등기관이 접수를 받아서 심사를 해서 등기하면 끝났죠. 근데 문제는 보세요. 등기관이 심사해 보니까 의뢰 등기가 등기한 사항이 아니에요. 그럼 등기관이 의뢰 등기를 등기부 기록을 거부할 수 있어요. 그게 뭐다? 그게 각하처분. 그래서 이제 각하란 말은 뭐냐면 등기를 못 해주겠다, 안 해주겠다 그 말입니다. 이제 문제가 이제 각하처분 딱 떨어지면 이제 갑과 을이 기분 좋아 나빠? 나쁘지 한번 싸워야 돼 말아야 돼. 요게 이의신청이에요. 각하와 이의신청. 특징은 뭔가 하면 요 신청 절차는 여기가 시험 나와요. 각하와 이의신청 두 가지가 이제 꾸준히 시험 나옵니다. 그래서 그 책의 줄잘 몇 개 거볼게요. 일단 자 417페이지에서 2번 1번에 2번 접수 시기. 우리 지난주 본 거 현행법상 등기의 접수 시기는 언제? 거기 처리 조직에 저장된 때. 현재 지금은 등기가 이제 전산화가 돼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첫 번째 현행법상 등기의 접수 시기는 언제? 처리 조직에 저장된 때 됐고. 자, 두 번째 그 옆에 날개 부분. 자, 날개가 보세요. 날개 1번. 그럼 이제 이거 현행법상 등기의 효력 발생 시기는 언제? 그러면 안 돼. 등기를 마친 경우 그 말이 해야 되지. 이 얘기에 이제 보세요. 을 앞으로 등기하면 요 시기를 이제 앞당겨 주겠다 그 말이죠. 이렇게 이제. 그래서 다시 자 등기를 마친 경우 언제? 접수한 때로부터 이렇게 이제 그 시기를 이제 가운데 요 갭을 시간적 갭을 없애주겠다 그 말입니다. 이렇게 이제 그 둘 다 그 주요 지문이에요. 되고 그 다음 이제 쭉 가서 이제 이번에 심사 자 심사인데요. 자 제목만 이제 하나 제일 끝에 줄 이렇게 나왔을 때 형식적 심사주의다. 그걸 다른 말로 그렇게 불러요. 서면심사 원칙이다. 서면심사다. 뭔가 하면 이거 보세요. 이제 심사를 해야죠. 우리 같은 경우는 자 등기관은요 을이 가지고는 서류만 심사할 수 있어요. 등기관은요 매매 계약을 체결했는지 매매에 관한 거는 조사할 권한이 아예 없어요. 이제 이렇게 합니다. 우리나라 등기관은 이제 을이 가지고는 서류만 심사한다. 그걸 이제 그렇게 불러 이제 형식적 심사. 그래서 서류가 되게 이제 중요한 소리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이제 심사 보셨고 자 넘어가서 그 뒤에 이제 각하 관련해서 이제 각하 사유가 엄청 많아요. 앞으로 이렇게 하세요. 이제 각하 처분은 뭔가 하면요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제 각하는 등기부 기록을 거부하는 거예요. 이제 각하 처분이고 이제 이것도 살려놨네. 자 볼게요. 일단 첫 번째 이제 각하 사유 한번 볼게요. 이제
자, 각각 사유 몇 가지 있다? 11가지. 자, 이제 오늘 한번 읽어볼게요. 1번에 줄 준 거 보세요, 이제. 사건이 등기소 관할이 아닌 경우. 1번을 우리가 앞으로 그렇게 불러. 요거를 관할 위반 그래요. 관할 위반. 자, 이거 어때요? 내가 부산 땅을 하나 샀어요. 부산 땅을. 그래서 여기다가 부산 땅을 사가지고 서울에 있는 등기 신청을 딱 하면 그 등기를 받아줘요, 안 받아줘요? 안 받아줘요. 그게 이제 관할 위반입니다. 이제 관할이 틀리고. 자, 2번을 별표 치고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경우. 2호가 이제 가장 많이 쓰여요. 등기할 사항이 아닌데. 이렇게 이제 이것도 이제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이제 그래서 앞으로 1호, 2호는 두 개는 외우시면 좋고. 3호, 2호는 제가 이제 부르는 단어만 줄 읽어보세요. 자, 3호 줄 읽으세요. 권한이 없는 자. 권한이 없는 자. 자, 보세요. 자, 갑과을이 계약을 했죠. 갑과을이 등기를 안 해요. 그랬더니 보세요. 자, 을의 뒷집 사는 병이 등기하러 왔어요. 뒷집에 사는 병이 신청하면 받아줘, 안 받아줘? 원래는 안 받아준다 그 말입니다. 이제 권한이 없는 자일 때고. 그럼 4호. 자, 끝에 줄 읽으세요. 이제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 그다음 옆에 점점점 찍고 하나 적어놓으세요. 이제 이거는 방문 신청했을 때. 거기를 가르칩니다. 방문 신청했을 때. 방문 신청. 그다음 5호에서 이제 줄 긋으세요. 신청 정보 줄 긋고. 신청 정보 그 끝에 방식에 맞지 아니한 경우. 그럼 하나 이제 신청 정보와 방식이 안 맞아요. 무슨 뜻이에요? 신청서를 잘못 적었다고. 서류를 잘못 적었으니까 등기해줘, 안 해줘요? 그럼 당연히 안 해주는 거지. 또 그 다음 6호에 줄 긋으세요. 자, 신청 정보 줄 긋고 그 끝에 줄 긋으세요. 이제 등기 기록과 일치하지 아니한 경우. 그러면 6호는 뭐와 뭐의 불일치예요? 신청 정보는 신청서죠. 등기 기록이 등기부죠. 자, 보세요. 이제 뭔가 하면 등기하러 왔는데요. 가져온 신청서하고 등기부하고 내용이 달라요. 그럼 등기한이 둘째 뭐가 옳은지 알아 몰라? 그럼 각각 처분이야. 이렇게 이제 서류 간의 내용이 불일치할 때 그 뜻입니다. 또 있어요. 7호 줄 긋으세요. 신청 정보 줄 긋고 옆에서 줄 이제 등기 기록과 일치하지 아니한 경우. 7호도 뭐와 뭐의 불일치. 신청 서류와 등기부의 불일치죠. 이렇게 되고. 8호 줄 긋으세요. 신청 정보 줄 긋고 그 옆에 등기 원인을 증명하는 정보. 자, 또 하나 여기서 등기 원인을 증명하는 정보는 뭐예요? 그렇지, 계약서. 그럼 이 얘기가 이제 보세요. 가져온 신청서하고요, 계약서하고 내용이 달라요. 그 뭐가 옳은지 알 수 없죠? 그럼 각각 처분이야. 이렇게. 그럼 또 이제 자 9호. 자, 등기에 필요한 줄기에 그 뒤에 첨부 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했다. 첨부 정보 제공이 없다. 뭔가 이제 보세요. 을이 등기하러 왔죠. 근데 을이요, 인감 증명, 주소 증명 정보 안 떼왔어요. 그럼 그 등기 해줘, 안 해줘요? 당연히 안 해주는 거죠. 이렇게 이제. 또 그 다음에 이제 자, 10호 줄 긋으세요. 취득세, 등록면허세, 수수료를 내지 아니하거나. 자, 을이 등기하러 왔어요. 빈손으로. 등기 받아줘, 안 받아줘? 당연히 안 받아주는 거 같아요. 이제. 또 그 다음에 11호 신청 정보 줄 긋고 등기 기록 줄 긋고 그 끝에 토지대장, 임야대장, 건축물 대장 일치하지 아니한테. 그럼 이제 앞으로 이렇게 하세요. 이제 자, 특징은 뭔가면요. 자, 이 두 개는 외우셔야 돼. 자, 1호 위반은 뭐다? 관할 위반. 그러고 2호 위반은 등기할 사항이 아닌 때예요. 그 나머지 이렇게 하세요. 3호 다 묶어놓고요. 절차 위반 이렇게 하세요. 3호부터 11호 묶어놓고 절차 위반. 뭔가 하면 이제 3호 이하는 다 이 얘기예요. 서류간에 불일치한다고. 그러면 그 3호 이하를 외울 필요는 없어요. 시험 지문에 어떤 서류와 서류가 불일치한다 나오면 이거는 각각 사유도 아니다. 각각 사유야 그냥 다. 그렇게 하시면 돼. 외울 실익은 없다 그 말입니다. 이제. 그래서 우리 시험에서 이제 각각 파트가 이제 매년 시험 나와요. 또 중요한 건 뭔가 하면 여기서 29조 2호 있죠. 2호가 이제 매년 그 시험 나오는 포인트입니다. 이렇게 이제. 그래서 이거 뽑아놨나? 이거 안 뽑아놨네. 보세요 이제 2호 위반이 법률에 10가지 규정되어 있어요. 이제 나중에 이제 공부하실 내용들입니다. 이렇게 이제. 그래서 여기까지 딱 정리해 주시고
잠시 쉬었다가 이제 그 이신영 하나 보고 이제 4장, 5장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잠시 쉬었다 하겠습니다. 네.